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까만 도화지에 보석처럼 박힌 별들. 수천 년 전 전기불도 없던 까마득한 옛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밤하늘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저 별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저기에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망원경은커녕 돋보기조차 없던 그 시절에 쓰인 아주 오래된 책 속에 최첨단 현대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비밀이 소름 돋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팩트, 그리고 우주의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라는 베스트셀러 속에 숨겨진 천체물 이야기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먼저 밤하늘의 아이돌, 가장 유명한 별무리를 소개합니다. 겨울철 밤하늘 황소자리 어깨 부근에서 반짝이는 좀생이별, 바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하늘의 사냥꾼 오리온 자리의 허리춤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 삼태성도 다들 아시죠? 약 3,500년 전 쓰인 욥기라는 고대 문헌에는 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묘성의 띠를 묶을 수 있느냐? 혹은 오리온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잠깐. 묶는다, 그리고 푼다. 왜 하필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별들을 만들 수 있니? 라고 물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현대 천문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었거든요. 먼저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볼까요? 이 별들은 우주 공간에서 진짜 가족입니다. 약 1억 년 전 같은 가스 구름 속에서 한나란시에 태어난 형제들이죠. 이 2천여 개의 별들은 서로의 중력으로 꽉 뭉쳐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그들은 우주의 먼 길을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이걸 중력적 결속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들은 진짜로 묶여있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이걸 알았던 걸까요? 한국에서는 이 별들을 좀생이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좀생이복이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음력 2월 6일, 달과 이 별들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가느냐를 보고 농사를 점쳤다고 합니다. 별들이 달 엄마 곁에 바짝 붙어가면 아이들이 배고파서 엄마한테 매달려가는구나 해서 흉년이 든다고 걱정했고, 멀리 떨어져서 가면 배불러서 느긋하게 따라가는구나 하며 풍년을 기대했대요. 참 재미있죠? 옛사람들에게도 이 별들은 옹기종기 모여다니는 아이들처럼 보였나 봅니다. 자, 그럼 오리온 자리는 어떨까요? 오리온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별, 알니탁, 알닐람, 민타카. 우리 눈에는 나란히 사이좋게 늘어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완벽한 눈속임, 착시입니다. 이 별들은 지구에서 거리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별은 1200광년, 어떤 별은 2000광년이나 떨어져 있죠. 앞뒤 간격이 수백 광년이나 벌어져 있는 남남인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별들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유럽 우주기관의 가이아 위성이 이 별들을 관측해 봤는데요. 이 별들은 지금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별은 이쪽으로, 왼쪽 별은 저쪽으로. 시간을 빨리 돌려 45만 년 뒤의 미래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는 오리온의 멋진 사냥꾼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문자 그대로 오리온의 띠는 서서히 풀리고 있는 중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망원경도 없던 3,500년 전. 고대인들의 눈에는 플레이아데스나 오리온이나 똑같이 하늘에 박힌 점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는 묶여 있고 하나는 풀려 있다고 정확하게 묘사했을까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밤하늘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어떤 직관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우주에서 우리 눈앞의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의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딱딱하고 단단해 보이죠? 그런데 또 다른 고대 문헌인 히브리서에는 이런 알쏭달쏭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소리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1911년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얇은 금박에 입자를 쏘아보낸 건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입자가 금박을 그냥 통과해버린 겁니다. 마치 유령이 벽을 통과하듯이 말이죠. 알고 보니 원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어 있냐고요? 원자를 잠실 야구장만하게 뻥튀기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원자의 진짜 알맹이인 원자핵은 경기장 한가운데 놓인
콩알 하나 크기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전자가 저 관중석 끝에서 윙윙 돌고 있을 뿐 99.999%는 그냥 텅 빈 공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거대한 빌딩도, 다이아몬드도 사실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건 텅 빈 공간 속에서 에너지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단단한 물질의 실체는 사실 텅 빈 허공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였던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이 고대 문헌의 통찰, 소름 돋지 않나요?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물질이라는 게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고 쪼개면 거기엔 알갱이는 없고 오직 진동과 파동만 남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끈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주 만물이 바이올린 줄처럼 진동하는 아주 작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어떤 건 전자가 되고 어떤 건 빛이 됩니다. 결국 우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즉 교향곡인 셈입니다. 성경에서 신이 말씀으로 소리로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물리학적으로는 진동이 물질을 만든다는 말과 묘하게 겹쳐 들리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진짜 신기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우주의 은하들이 퍼져 있는 모습인 우주 거대 구조이고 오른쪽은 우리 머릿속의 뇌 신경세포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어때요?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과학자들이 분석해보니 이 두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우주와 가장 작은 뇌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니.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막스 플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은 없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지적인 마음, 즉 의식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우주라는 뇌 속에 살고 있는 작은 생각의 조각들은 아닐까요? 3,500년 전의 기록자들과 21세기의 과학자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우주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저 멀리 서로 꼭 끌어안고 있는 플레이아데스 자매들과 서서히 흩어지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오리온 사냥꾼에게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요.